새로운 전셋집 찾고 계신가요?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았는데 막상 계약할 때가 되니까 이거 안전한 걸까? 혹시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여러 전세 사기 뉴스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15년 경력 공인중개사 임 소장입니다. 매일 전세 계약을 도와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내일 당장 계약하러 가도 자신있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고 시작해 볼게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장치들. 먼저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할게요. 대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항력? 어려운 말 말고 쉽게 해서 내 보증금 지키는 첫 번째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계약 후 잔금을 하면서 전입, 즉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 그리고 거주를 하면 세입자, 즉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겨요. 문제는 잔금을 주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하루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나쁜 마음 먹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내 보증금이 위험해져요. 내가 선순위가 아니라 은행이 나보다 선순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일 경우 임대인은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잔금 이길까지 변동 없기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고 그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책임지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요. 또 대출금이 있어 잔금 때 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갚는 조건일 경우도 중요해요. 특약으로 잔금과 동시에, 반드시 잔금과 동시에예요. 잔금과 동시에 임대인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 말소 등기하기로 한다. 상환만 해서는 안 돼요. 말소, 등기 접수까지 다 해야 해요. 이렇게 쓰고 반드시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을 갚고 말소 등기 신청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체로 대출 은행에 입금하고 말소 등기 신청 접수증으로 확인하죠. 꼭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요구해 놓으세요. 이런 특약 하나만 넣어도 집주인이 함부로 못해요. 전세자금 대출 안 나오면 미리 약속해 두세요. 요즘 전세자금 대출 없이 전세 구하기 정말 어렵죠. 근데 계약금 주고 나서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특약도 필수입니다. 이 계약은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임대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한다. 만약 본 부동산이나 임대인의 원인으로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집주인은 받은 돈을 즉시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써두면 대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단, 임차인 문제로 대출이 안 나오는 것은 해당 안 됩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본인 대출 한도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자, 전세보증보험, 이것으로도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해야죠. 전세보증보험 아시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가끔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압류 또는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보증금의 한도도 있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본 부동산의 문제로 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받은 보증금을 즉시 돌려준다. 이 특약이 있으면 집주인도 계약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거예요. 집주인 세금 체납,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낸 상태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내 보증금 받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미리 확인하고 약속해 두는 게 중요해요.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납이 확인되면 잔금 전까지 모두 납부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은 계약을 무효로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엔 우리가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정해둬요. 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다 보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새 집주인이 신용불량자라면 어떻게 해요?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알려달라고 약속해 두세요. 임대인은 본 부동산에 명의 변경이 있을 시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을 존속하거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미리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해놓으세요. 그래야 선택권이 임차인에게 있어 상황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면 이것도 체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미리 약속해 두는 게 좋아요. 사실 집주인 몰래 키우는 분도 많긴 하는데 집주인이 반드시 실내 흡연이나 반려동물 금지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만약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반려동물 금지하는 집은 가급적 피하세요. 나중에 피해 보상하려면 어려워요. 또 생활하다가 집이 손상되면 이것도 미리 정해두세요. 살다 보면 벽에 못박이 스티커 붙여서 도배가 손상될 수도 있고 집이 조금씩 손상될 수 있어요. 나중에 분쟁 없으려면 미리 약속해 두는 게 좋아요. 잠금 시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 이런 특약이 있어요. 즉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는 세입자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입주 처음에 사진을 찍어두세요. 서로 시설을 확인해 놔야 나중에 나갈 때 다툼이 없어요. 물론 일반적인 생활로 인한 기본적인 마모는 해당 없고요. 거주하면서 노후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고요. 작은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해결하고요. 전구 같은 것들이요. 집 이사할 때 보증금에 제한다고 실갱이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입주하면서는 사진을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있어요. 계약 당사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는 의무인데 보통은 임차인들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신고를 하면 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전세대출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임대차 거래 신고 필증이 나온답니다. 자, 여기서의 팁.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세요. 전자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확정일자도. 특히 요즘은 대출 금리도 약간 할인해 줍니다. 대출금이 많을 때는 그것도 작지 않은 혜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매매인 경우에는 등기비용도 할인해 주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죠.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8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계약서의 단어나 서류들이 낯설고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도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다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찌 되는가요? 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꼼꼼하게 물어보면 돼요. 항상 정확하게 짚고 가야 좋아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괜히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하면서 참지 말고요. 중요한 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특히 전세 계약을 처음 해보시거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안전하게 보증금 지키고 만일의 사고나 손해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전세 사기나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계약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 첫째, 임대인 권리관계 유지 약속. 둘째, 전세자금 대출 관련 약속. 세 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네 번째, 세금 체납 확인. 다섯 번째, 집주인 변경 시 고지. 여섯 번째는 반려동물 관련 약속. 일곱 번째, 생활 손상 배상 범위. 여덟 번째, 임대차 신고 의무.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 후에 돈은 입금하는 겁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 개별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계약 애정인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